네, 안녕하세요. 푸른 날 채널의 최동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 뒤에 아이가 상처받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혼 시 당사자는 당연히 어떤 형태로든 상처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녀의 경우에도 상처를 받나요? 예, 흔히 간과하는 문제가 이제 아이 문제인데, 이혼 사건은 부부의 문제다, 부부만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흔히. 그런데 자녀가 있어요. 자녀를 또 무시할 수 없거든요. 자녀의 양육을 누가 할 것인가, 뭐 양육비는 어떻게 지급하고 면접교섭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문제의 당사자는 사실 아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가 이혼 소송 과정에서도 상처받을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엄마 아빠가 이혼 과정에서 막 심하게 다투고 서로 공격과 방어를 엄마 아빠만 하다 보니까 예. 아이는 자기 의견을 거기다 개입시킬 기회가 없는 거예요. 어른들이 정한 거에 그냥 따라야 되는 그런 상황이 또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는 자기가 원하는 만큼 뭐 면접교섭이라든가 이런 게 또 이루어지지 않아서 또 속상해하고 상처받고 이런 경우가 또 생깁니다. 이혼 소송을 의뢰한 분들의 경우 자녀의 상처를 고려해서 행동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지요? 자녀까지 고려해서 이혼 소송하는 게 당연히 맞죠. 그런데 그러지 않은 분들이 또 있다는 게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네. 남편이 외도를 했다. 아내분이 기분이 당연히 안 좋겠죠. 그렇죠. 네. 기분이 안 좋다기보다는 그 이상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굉장한 이제 뭐 거의 이제 악감정, 심지어 이제 살인까지 가지고 이제 이혼 소송에서 심각하게 이제 다투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아이는 어떻게 되느냐? 네. 네. 아이는 엄마 아빠가 그렇게 싸우는 걸 보면서 누구 편도 못 드는 거죠. 그래서 공격하는 사람, 당하는 사람 전부 아빠고 엄마인데, 그래서 부부 간에는 그렇게 또 막 이제 감정 싸움을 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상처를 주고 하지만, 아이는 어쨌든 그 사람들은 엄마가 아빠인 거예요. 네. 어느 한쪽 편을 들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실들이 막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아이는 이제 속으로 상처를 받게 되고, 양육 문제나 양육비, 면접교섭 이런 문제 다 정해야 되는데, 근데 자녀 입장까지 다 고려해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소송 과정에서 반영시켜주면 좋은데, 그런 거 전혀 무시해버리고, 네. 너는 뭐 어린애니까 빠져. 그냥 어른들 문제니까 예. 자기들끼리 뭐 이렇게 딱 싸워서 다 정해버리고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좀 아이가 어릴 경우는 뭐 좀 그럴 수 있다 쳐요. 젖먹이 어린애면 자기 의견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정도 되면 예. 자기 의견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의견들도 싹 무시해버리고 너는 무조건 내 의견에 따라 그러면서 그냥 일방적으로 정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럼 너무 상처가 되겠는데요? 네, 그렇죠. 네네. 아기 입장에서는, 아이 입장에서는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혼할 때 자녀가 상처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한두 가지 예시를 부탁드릴게요. 흔히 이제 이혼하고 나서,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엄마가 아이를 양육하게 됐다면, 네. 아이가 이제 아빠를 면접교섭해야 되거든요. 예. 그게 원만히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엄마가 이제 막 아빠랑 막 서로 공격방어를 주고 하면서 이제 상처를 받다 보니까, 네. 감정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서 헤어졌겠죠. 네. 이혼됐다고 다 끝난 게 아니고, 이제 엄마가 이제 아이를 양육하게 됐는데, 예. 분이 안 풀린 거예요. 아빠에 대한 분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한테 아빠 욕을 해요. 야, 니네 아빠가 바람 펴갖고 지금 이 모양이 됐다. 아빠도 아니야. 그런 사람은 만날 필요도 없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거든요. 근데 속으로는 애가 아빠를 만나고 싶어도 네. 나를 키워주는 엄마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 싫은데요. 나 아빠 만날 건데요. 나 아빠 좋아요. 그렇게 얘기 못하죠. 눈치를 보게 네, 되죠. 눈치 보죠. 아이들이. 엄마들은 좀 약간 착각을 해요. 애가 나도 아빠 싫어. 나도 아빠 안 만날래. 라고 하면 좋아하거든요. 네. 얘도 나랑 마음이 똑같구나. 근데 그건 착각일 수 있어요. 눈치를 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걸 수 있거든요. 아이가 굉장히 본능에 충실한 동물이에요. 나이가 어릴수록 네. 눈치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예. 자기 생명줄을 누가 쥐고 있는지를 단번에 알아요. 그 사람의 입장에 맞춰서 딱 붙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우리 애도 그런 아빠를 아빠처럼 여기지 않는구나라고 하면 좋아할 게 아니라
그게 아이의 진심인지를 또 들여다봐야 되고, 네. 그리고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애가 아빠한테 그렇게 감정이 좋지 않고 하면 사실 아이 정서에 좋지 않아요. 부부 간에는 굉장히 안 좋게 헤어졌더라도 그건 아이하고는 상관이 없는 문제거든요. 네. 아이가 아빠와 유대관계 맺는 거는 보장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부부간의 문제는 부부간의 문제로 좀 해결을 봐야 네. 아이한테 영향이 네. 강겠네요. 그래도. 그리고 네. 그건 이제 면접교섭 관련된 사례고, 예. 또 애가 상처받는 것 중에 하나는 양육비 문제죠. 돈이군요. 네. 돈을 안 줘요. 양육비 주라고 판결이 나왔는데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굉장히 속상하겠죠? 네. 네. 엄마가 자기가 이제 다 벌어가지고 애들 다 키워야 되는 거예요. 원래 이제 아빠도 이혼했더라도 아빠는 아빠니까 양육비 당연히 줘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지원을 받으면은 조금 수월할 텐데, 네. 그게 전혀 없는 거죠. 그러면 엄마 마음이 좀 안 좋겠죠. 엄마가 이제 속상해하고 있으면 아이도 대번 알죠. 그쵸. 아, 우리 아빠가 나를 버렸구나. 나를 자식 취급도 안 하고 양육비도 안 하고 저런 아빠였구나. 라고 하면서 또 상처를 받는 거예요. 내 아들인데도 양육비를 안 주는 경우가 많나요, 그렇게?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그게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픈 현실입니다. 네. 이혼이 끝난 뒤에도 자녀의 상처가 지속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혼했다고 모든 게 다 끝나고 모든 게 다 정상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 부부는 이제 관계가 이제 이혼으로 끝났지만 아이는 여전히 남거든요. 네. 네.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끊어졌지만 네. 아이와 엄마의 관계, 아이와 아빠의 관계는 그대로 남죠. 그쵸. 네. 그래서 그건 보장해줘야 돼요. 그거는 이혼했다고 해서 그 관계를 끊을 수는 없거든요. 네. 네. 근데 그거를 억지로 막 끊으려고 한다거나 하는 과정에서 또 애가 상처를 받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렇게 바람피는 아빠는 아빠도 아니니까 만날 생각도 하지 마. 이렇게 한다거나, 양육비 주지 않는 아빠는 아빠도 아니니까, 연락도 하지 마.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 하는 거는 내 아이한테 좋지는 않겠죠. 그래서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그 이혼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는 없거든요. 네, 네. 이혼 과정에서 자라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 입장을 고려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네. 어떤 형태로든 아이한테는 상처가 될 수밖에 없는. 네. 그렇죠. 외부적으로도 그렇죠. 나가서, 우리 엄마 아빠 이혼했어.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아이가 있을까요? 학교 가서? 그런 것들 굉장히 조심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이가 이혼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부모가 굉장히, 세심하게 배려를 해줄 네. 필요가 있어요. 관심과 사랑이 계속 필요하겠네요. 재판 과정에서 자녀의 상처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가 있을까요? 네,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있죠? 네. 이렇게 하지 말아라. 제발 이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법원에서 교육을 시켜요. 아, 네, 교육이. 이혼할 때 부모 교육이라고 하거든요. 네. 네. 불러서 가르칩니다. 이혼하시되 자녀한테는 이렇게 하세요. 면접교섭 할 때는 이렇게 하시고 아이한테 말을 할 때는 이렇게 하시고 면접교섭 하는 부모는 이렇게 하고 면접교섭 보내는 부모님은 이렇게 하세요. 네. 양육비는 어떻게 하세요. 아이 앞에서 말은 어떻게 하세요. 라고 다 가르쳐 줍니다. 아. 네. 그 그게 교육이 일회성인가요? 아니면 주기적으로 뭔가. 주기적은 아니고요. 한 번 받게 아, 됩니다. 한 번이군요. 네. 네. 그래서 과거에는 없던 제도인데 네. 지금 이제 실무상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네.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근데 물론 이제 그걸 그대로 지키느냐 이행을 하느냐 이제 그 문제인데 제가 보기에는 한 절반 정도는 안 지키는 것 같아요. 그래도 교육이 있다니 참으로 다행입니다. 블로그의 사례처럼 면접 교섭 방해 때문에 자녀가 아빠 혹은 엄마를 보지 못한다고 하면 자녀 입장에서 법원 등의 도움을 구할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자녀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미성년자 본인이 스스로 법원에다가 뭔가 요청한다거나 하는 거는 네. 어려워요. 네. 그 미성년자의 친권자, 양육자가 미성년자를 대신해서 뭔가를 해야 되지. 네.
이제 양육자인 우리 엄마가 면접교섭에 협조하지 않는데 좀 협조하게 해주세요라고 아이가 보건에다가 뭔가 얘기하기는 어렵겠죠, 사실. 네. 그 면접교섭 방해, 뭐 비협조 이런 문제의 관건은 네. 그 양육자인 엄마한테 있어요. 네, 엄마가 협조해주면 잘 보는 것이고 네. 협조를 안 해주면 잘 못 보게 되는 것이겠죠. 엄마가 스스로 뭔가 이렇게 해결을 하지 못한다면 네. 아이도 당연히 해결을 하지 못할 것이고 결국 누가 해결하느냐? 면접교섭을 방해당하고 있는 아빠 쪽에서 뭔가 이제 하는 거예요. 면접교섭을 잘 뭐 하도록 해달라거나 그런 청구를 하는 제도가 또 마련은 되어 있습니다. 하나 사례를 말씀드리면 네. 이혼할 때 굉장히 이제 안 좋게 헤어졌는데 부부가 네. 엄마는 아이를 보여줄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고 나서 조용히 그냥 이혼하고 뭐 면접교섭에 협조해 줄 것처럼 뭐 얘기해서 이혼이 끝났어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엄마가 양육자로 지정이 됐고 예. 아빠는 이제 면접교섭 기다리고 있는데 연락이 안 돼요. 알고 봤더니 아이 데리고 일본으로 가버린 거예요. 연락이 안 돼요. 그렇게 몇 년을 못 보고 있다가 이제 아빠 쪽에서 면접교섭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고 뭐 이런 사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법원이 이제 면접교섭을 꼭 해주라고 경고를 하겠죠. 네, 경고를 네. 하고 이제 그다음부터 면접교섭은 잘 됐는데 판결문 말미에 이런 문구를 붙였어요, 판사님이.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네. 양육자를 변경할 수밖에 없다. 아. 네, 그러니 조심해라. 이런 문구를 붙이셨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면접교섭 방해가 계속된다면 양육자 변경까지도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자녀가 어릴 때 그리고 청소년기 성인의 경우에 조금씩 상황이 다를 것 같은데요. 각 성장 단계에서 이혼하는 부모한테 당부하고 싶은 조언의 말씀이 있을까요? 예, 아이가 너무 어리면 사실 이제 자기 의사가 이제 외부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기는 어렵죠. 예. 엄마가 이제 할 수밖에 없고 엄마 아빠가 아이가 장래에 커서 이제 양육하지 않는 뭐 예를 들어서 아빠 쪽이면 뭐 아빠 쪽하고 유대관계가 잘 형성되도록 그렇게 뭐 통상적인 수준에서 뭐 면접교섭 정하고 양육비 정하면 되는데 아이가 좀 이제 큰 경우도 있겠죠. 중학생, 고등학생 정도 된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 정도 되면 자기 의사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나는 뭐 아빠를 뭐 한 달에 몇 번 만나고 싶다. 네. 뭐 이런 의사를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엄마랑 살기 싫고 아빠랑 살고 싶다. 이런 의사 표시할 수 있거든요. 네, 제가 했던 사건 중에 아이가 이제 중학생이었는데 중1 되자마자 이제 이혼을 한 거예요, 부모가. 그래서 엄마가 뭐 키우겠다 이렇게 해서 엄마가 양육자로 이렇게 지정받고 엄마 집에 살았는데 아빠도 이제 양육을 하고 싶다고 막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래서 아빠는 이제 아이하고 관계도 좋으니까 아이도 아빠랑 살고 싶어 한다. 예. 그랬는데 법원에서 그냥 엄마를 양육자로 정했어. 아이가 좀 어리기 때문에.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냐? 네. 아이가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짐을 싸서 아빠 집으로 가버렸어. 네. 그래서 그거는 법원도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이제 아이 의견이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이 스스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기보다는 법원에서 미리 이제 좀 상황 파악을 해서 네. 적절한 쪽으로 양육자를 정해주고 이런 좀 배려하는 게 필요하겠죠. 네. 네, 이번 영상은 이혼 후에 아이가 어떤 상처를 받는지 또 부모가 어떻게 좀 아이를 배려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엔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